겨울이 깊게 내려앉은 어느 날이었어요. 박순이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였지요. 그녀의 나이 62.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순이는 손에 영정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옆에서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지켜왔던 동반자였죠. 그런데 어느 추운 아침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병원비로 나간 돈이 3천만 원. 가게는 이미 적자였고 남은 것은 빚 1억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정리하고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지내시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손 놓고 살 순 없지 않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순이의 하루는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켜둔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종원이 화면 속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야, 당신이 제일 맛있다고 했던 내 김치찌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 순이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그날 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갈 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엄마 김치찌개보다 맛있는데요? 이 맛 뭐예요? 밥 한 그릇 뚝딱이네요. 그 말들이 순이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가게를 김치찌개 식당으로 바꿔보자.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낡았고 돈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할 수도 없었지요. 중고 식탁 몇 개,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러 간 구청에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나이에 괜찮으시겠어요?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해낼 수 있어요. 아들마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식당이에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얘야, 난 아직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 아버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그날부터 그녀의 새벽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 세 달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3명, 많아야 4명. 매출은 고작 5만 원 남짓이었고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또다시 불을 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치 익히는 시간을 조절하고 육수에 사골을 조금 더 넣어 맛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은 붓고 허리는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작은 기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산한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청년 하나가 들어와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 맛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인터뷰 하나 해도 될까요?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허락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였습니다. 며칠 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정성 김치찌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기록한 겁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숨은 맛집이 있었다니. 정성이 그대로 느껴진다. 서울 유명 맛집 뺨치네요. 꼭 가봐야겠어요. 순이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작은 김치찌개 가게 앞에는 어느 순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평일 점심에도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김치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지요. 할머니, 여기 김치찌개 2그릇 더 주세요. 순이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남편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손님들은 종종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그냥 김치찌개 맛이 아니라 정성이 느껴져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체력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는 일은 예순이 넘은 몸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둘째,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직원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고 결국 주방과 홀을 혼자 오가며 뛰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해 미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셋째, 가족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막 시작한 거야. 그날 이후로도 손님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숟갈 뜨고는 미묘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지요. 저는 대박식품 대표입니다. 할머니, 이 김치찌개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함께 하시죠.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자신이 이제는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다니.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야, 당신이 좋아하던 내 김치찌개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질지도 모른대. 하늘에서 보고 있지? 하지만 달콤한 제안은 위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건이 너무 불리합니다. 잘못하면 이름만 빼앗기실 수도 있어요. 순이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욕심을 부리다 지금까지 쌓은 것도 잃게 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제 맛은 제가 지킵니다. 납득할 조건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는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만큼 순이의 김치찌개에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식당에서는 손님들의 특별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 맛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느껴봅니다.
또 어떤 젊은 직장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김치찌개 먹으니 마음이 풀립니다. 밥 한 끼가 아니라 위로를 받은 기분이에요.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음식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이 문을 열던 날, 간판에는 그녀의 이름이 크게 걸렸습니다. 순이 할머니 김치찌개. 개점 첫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입장했고,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62세에 시작한 김치찌개 식당, 이제는 전국으로 간다. 그 기사는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시련을 데려왔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자 본사회의에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 낯선 경영 용어, 계산적인 사람들의 미소.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눈물이 맺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 김치찌개는 서울 강남에도, 부산 해운대에도, 제주도의 작은 동네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마다 사람들은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김치찌개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엔 김치를 담그고, 낮에는 가맹점을 관리하고, 저녁에는 본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그녀의 눈빛은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순이 할머니 김치찌개라는 간판은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도, 대전 시내 한복판에도, 심지어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중고 식탁 몇 개로 시작했던 가게가 이제는 47개의 매장을 둔 전국 체인점으로 성장한 겁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62세에 시작해 75세에 이룬 중견 프랜차이즈의 기적.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주인공이라 불렀고 방송 출연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이는 여전히 본점이 작은 주방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지요. 내 손맛이 빠지면 안 되지.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에서 시작하는 거야. 성공의 의미는 명성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첫 매장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경영은 저희가 맡을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내 낙이에요. 성공이 커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늦게라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을까?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강의실 하나, 식당 운영 노하우와 요리 기술을 알려주는 소박한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5세인데 저도 가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워도 될까요? 손주들 밥 차려준 게 다인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찾아왔고 순이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70세에 카페를 연 할아버지, 65세에 반찬 가게를 차린 할머니, 68세에 공예품 쇼핑몰을 만든 분까지 지금까지 17명의 시니어가 이곳을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순이는 어느 날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이야.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내 김치찌개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그녀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겁니다. 75세 순이 할머니의 집밥 레시피. 처음엔 카메라 켜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손녀가 옆에서 웃으며 가르쳐 주었죠. 할머니,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웃으면서 하셔야 해요. 순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하네. 영상은 단순했습니다. 허름한 부엌에서 시작해 익숙한 재료와 정성으로 한 끼 식탁을 차려내는 것.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 배워서 가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밥 한 끼에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댓글은 쏟아졌고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이는 어느 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 달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게 핀 꽃도 꽃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향기로울 수 있어요. 그 말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남겼습니다. 저도 60대인데 다시 그림을 시작하려 합니다. 70세인데 가게 창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순이의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본점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가맹점 교육을 챙기고 유튜브 촬영까지. 가끔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기도 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나 이제 정말 바빠. 그런데 이 바쁨이 참 좋아.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순이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성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성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점. 순이에게 가장 큰 보람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미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62세에 시작해 75세인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꽃이 피는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늦게 피어도 괜찮아요. 그 꽃은 더 향기로울 테니까요. 박순이 할머니의 삶은 단순한 성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과 빚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또 다른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간판에 걸린 상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아니, 더 향기로울 수 있다. 오늘 박순이 할머니의 도전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